우리 딸이 매일 엄마의 시선을 피합니다. 왜일까요? 민지는 11살입니다. 3년 동안 매일 누군가의 눈치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엄마, 할머니의 눈치를 단순히 감정적으로 느끼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정말 매일 자신이 원치 않은 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 김준호의 전원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3년 전 현재의 엄마 유정과 재혼했을 때 민지는 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새엄마 유정은 처음부터 다른 여자들과 달랐습니다. 민지가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유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남편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민지라고 했지. 정말 예쁜데? 앞으로 우리 딸이다. 유정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내 딸로 사랑하겠다는 약속. 처음 6개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유정은 매일 아침 민지의 머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밤에는 함께 누워서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한 달쯤 지나자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유정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이 집에 들어온 지는 2년입니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새를 들 집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엄마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권했을 때 할머니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혼자 괜찮아. 하지만 일주일 뒤 할머니는 큰 짐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다시 권했던 것도 아닙니다. 할머니는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유정은 환영했습니다. 진심으로 어머니 환영합니다. 편하게 계세요. 할머니는 첫 며칠간 조심스러웠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거실에 앉을 때도 마치 손님처럼 행동했습니다. 유정에게 밥 맛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유정이 괜찮으세요? 아무거나 드세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집에 자신의 자리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자신의 영토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녁 6시, 이 집의 가장 중요한 시간. 가족이 모여 앉을 때마다 할머니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남동생 유정과 김준호의 친자인 2살 아이가 식탁에 앉으면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우리 손자 왔네. 할머니가 특별히 준 거야. 많이 먹어야 커. 할머니는 손자의 밥을 먼저 담습니다. 가장 좋은 반찬을 골라서 그리고 먹이듯이 우리 손자 진짜 잘생겼네. 할머니 손자 맞네라고 말합니다. 그 목소리는 따뜻하고 자상합니다. 그리고 민지의 차례가 되면 할머니의 표정이 변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민지는 스스로 밥그릇을 들고 갑니다. 할머니를 피하듯이 가장 작은 반찬을 택합니다. 남은 것들을 할머니는 민지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관심한 척합니다. 민지 숟가락 소리 좀 그만 내 귀에 거슬려. 밥은 조용히 먹는 거야. 남편이 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이 같은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손자가 밥을 먹을 때는 더 크게 숟가락이 울립니다. 2살 아이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우리 손자 밥 잘 먹네라고 합니다. 오직 민지에게만 지적이 떨어집니다. 민지, 그렇게 앉으면 못생겨 보여. 민지, 이걸 왜 또 못 먹어? 민지, 다른 애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유정은 이것을 봅니다. 매번 봅니다. 밥을 먹으면서 할머니의 얼굴을 봅니다. 그 냉정한 표정, 그 명확한 차별, 그리고 남편의 표정도 봅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음식에 집중합니다. 어머니의 행동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도 말리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더 아픕니다. 유정은 매번 견뎌냅니다. 음식을 삼킬 때마다, 할머니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의 침묵을 볼 때마다, 가족 식사 시간, 한국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하지만 이 집의 식탁은 사랑이 아니라 차별이 오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정월 초하루, 한국의 중요한 명절,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나눠주는 날, 할머니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특별한 날이니까요. 그리고 빨간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자에게는 두꺼운 봉투를 내밉니다. 우리 손자 진짜 잘생겼네. 공부 열심히 하고 항상 할머니 말 잘 들어야 한다. 여기 고마워하고 50만 원. 새로운 종이에 쌓여 있었습니다. 금색 글씨가 번쩍였습니다. 그 다음이 민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특별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명확한 거부. 넌 뭐 주지? 유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밥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남편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 뭘 줘? 어차피 언젠가 다른 가족이 될 아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11살 민지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보던 그 눈빛,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했던 그 표정, 넌 우리 가족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메시지.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11살의 아이가 이미 학습했습니다. 눈물도 소용없다는 것을. 그 밤 유정은 침대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지만 유정은 홀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그 밤 이후 유정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정은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시어머니는 아직 방에 있었습니다. 어제 당신 어머니가 우리 딸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들었어? 남편이 신문을 내려놨습니다. 들었어. 미안해. 엄마가 좀 심했어. 좀 심했어? 넌 우리 가족이 아니다는 말을 듣는 게 좀 심한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2년을 함께 살면서 우리 딸을 한 번도 딸로 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문제로 봤어요. 우리 딸이 아니라 당신을 빼앗은 여자의 아이로요. 유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부터 규칙을 정하고 싶어요. 뭔데? 첫 번째, 우리 딸을 차별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제 교육 방식에 간섭하지 않는다. 세 번째, 아이들 앞에서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 남편이 유정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그 표정에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만약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이 집을 나가셔야 해요. 침묵이 방을 채웠습니다. 선택해야 해요. 어머니냐, 우리 딸이냐.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유정의 말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는 분노했습니다. 뭐? 저 여자가 나한테 규칙을 정한다고?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전략을. 너, 저 여자가 너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몰라? 남편이 약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야. 민지가. 민지? 그 애는 우리 가족도 아니잖아. 저 여자가 들어오면서 우리 가족이 뭐가 됐어? 넌 이제 저 여자 말만 듣고 나는 새 들어와야 하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심리를 흔들 준비를 했습니다. 너 알지? 저 여자 들어오기 전에 너는 얼마나 행복했어? 나랑 둘이 오손도손 살던 그 시절 말이야. 너는 저 여자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흔들림을 포착했습니다. 내 형한테 전화해봐. 내가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남편은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전화기를 가져갔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말해줄 게 있어. 하루가 지났습니다.
남편의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당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게. 엄마가 쓸쓸해하고 있어. 저 여자가 엄마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한다고. 유정은 그 전화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격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괜찮아. 근데 요즘 너무 서글프네. 내가 며느리한테 얼마나 당하는지. 난 괜찮아. 내 아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이 말은 남편에게 전해졌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시어머니는 동정심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침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먹을 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 남편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 건 아닐까? 유정은 알았습니다. 이것도 전략이라는 것을. 밥 안 드세요? 유정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봐.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갔습니다. 명확한 병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진단서를 집에 가져왔습니다. 밥상에 놓았습니다. 유정을 바라보면서 남편은 패닉했습니다. 엄마가 아파. 유정은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흔들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심했나? 그것이 시어머니의 목표였습니다. 유정을 죄책감으로 흔드는 것. 동시에 시어머니는 또 다른 전선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한 반격. 시어머니는 민지에게 접근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했어. 원래는 할머니가 네 엄마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네 엄마가 할머니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알아? 민지는 11살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아이는 혼란스럽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아? 할머니는 네 아버지 엄마야. 근데 네 새엄마가 할머니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해. 네 엄마가 정말 못된 여자야. 이 말을 들은 민지는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엄마가 자신을 감싸주는 사람인데 동시에 할머니를 괴롭히는 사람으로도 들렸습니다. 유정은 민지의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상황이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저녁 밥상에서 유정이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딸에게 다시는 상처를 주지 않으실 거죠?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유정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내가 뭘 잘못했어? 난 그냥 솔직했을 뿐이야. 저 아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 언젠가 다른 가족이 될 아이야. 왜 우리가 받아줘야 해? 왜 우리가 상처받아야 해? 침묵이 밥상을 점령했습니다. 유정이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 집을 떠나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뭐, 저 여자가 나를 쫓아내려고 너한테 물어봤나?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너는 어디 편이야?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최후의 도박. 남편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자신을 낳아주신 분, 그리고 유정을 봤습니다. 자신의 아내, 그리고 민지를 봤습니다. 자신의 딸.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남편은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엄마, 내 딸이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 딸을 상처 주는 건 내가 받아줄 수 없어. 엄마는 내 어머니지만 민지는 내 딸이야. 내 아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너는 엄마를 버린다는 거야? 아니야, 엄마. 난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난 선택하는 거야. 내 딸을 선택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정은 남편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진정한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밤 시어머니는 남편의 형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제 정말로 너희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려고 해. 내 아들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이것은 시어머니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남편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공포심이 엄습했습니다. 엄마, 뭐라는 거야? 나를 버리지 마. 시어머니는 그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활용했습니다. 내가 뭘 버려? 난 이 집을 나갈 거야. 그리고 다시는 안 올 거야. 너는 저 여자와 잘 살아. 나는 혼자 있는 게 낫겠어. 유정은 이 장면을 봤습니다. 남편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시어머니가 아들을 조종하는 모습을, 그리고 유정은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고부 갈등이 아니라 감정적 조종이라는 것을. 유정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호, 난 이제 결정했어. 당신 어머니가 변하지 않는다면 나랑 민지가 나갈 거야. 뭐? 미쳤어? 미치지 않았어. 난 우리 딸을 위해 이 집을 떠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나갔을 때 남편은 처음으로 진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 결정해. 내일 아침까지. 유정은 그 말을 남기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는 조용한 캐리어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의 짐, 그리고 유정의 짐. 남편 김준호는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혼자.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큰 압박이었습니다. 남편은 밤새 앉아만 있었습니다. TV를 켜지도 책을 집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밤 11시 남편은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 난 어떻게 해야 해? 형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준호,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좋으셨는데. 근데 형, 민지가. 민지? 그 아이는 다른 여자 아이잖아. 왜 우리 엄마를 버리고 저 아이를 택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형의 말. 그것이 남편의 상처를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 1시 남편은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39살의 남자가 바닥에 앉아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둘이 살았던 날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 하지만 동시에 민지가 받은 상처들, 유정이 견뎌낸 인연. 내가 뭘 해야 하나? 남편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한 손으로는 어머니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한 손으로는 아내와 딸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두 손 모두 필요했지만 두 손 모두로도 부족했습니다. 새벽 5시 남편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엄마 깨셨어? 시어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밤을 새웠을 것 같습니다. 뭐야? 엄마,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엄마를 선택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하지만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딸을 선택해야 해. 민지는 내 딸이거든. 그리고 유정은 내 아내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럼 넌? 엄마, 나는 선택하지 않아. 엄마와 헤어지지 않아. 하지만 엄마가 먼저 변해야 해. 민지를 용서하고 유정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도록 해줘야 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한 가족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엄마가 먼저 변해야 해.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침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정은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내가 너무 늦었어. 우리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눈 감고 있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널 선택해.
그리고 민지를 선택해. 엄마가 변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엄마도 함께 나가야 해. 유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을 상처 주는 건 내가 받아줄 수 없어. 아무리 내 어머니여도. 집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나왔습니다. 다른 표정으로, 할 말이 있는 표정으로. 유정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그 한마디, 내가 잘못했어. 아이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겁났어. 시어머니는 앉았습니다. 네가 들어오면서 내가 버려질까봐 겁났어. 내 아들이 자기 아내만 챙기고 나는 뒷전이 될까봐. 그래서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차별했어. 아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저 여자도 이 집에 온 게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어리석지? 유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정말로. 시어머니의 눈물이 진심인지 단순히 상황 때문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밥상에서 시어머니는 민지에게 밥을 담아줬습니다. 처음으로 남동생과 같은 양의 밥을 먹어. 내가 좋아하는 반찬도 다 준비했어. 민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11살 아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른의 말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2년간 받은 차별, 그리고 하루아침에 변한 태도. 민지는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민지에게 잘했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 민지 정말 예쁘네. 할머니 말 잘 들어. 하지만 유정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인지 아니면 표면적인 변화인지. 하지만 아이는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 뒤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정을 불렀습니다. 밤 10시 거실에서 유정아 앉아. 유정은 긴장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뭔가 말하고 싶어. 시어머니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감춰두던 거야. 내 남편 보험금이야. 유정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넌 아무도 모르지만 난 그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몰래 저축을 했어. 내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너 것인 것 같아. 너와 민지가 떠날 것 같으니까 그동안 내가 한 거니까. 어머니, 아니, 내 말을 들어. 난 이제 변할 거야. 진정으로. 우리 민지도 이 가족의 온전한 구성원이고 너도 내 딸이야. 나는 그걸 이제 알았어. 그 밤 남편은 울었습니다.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전개가 있습니다. 3주일 뒤 시어머니는 병원에 갔습니다. 검진을 받으러. 의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변화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암의 초기 신호도 보입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4개월 뒤 시어머니는 집에 있었습니다. 병원이 아닌 가족들이 있는 집에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면서 유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매일 어머니 힘내세요. 시어머니는 유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날 버리지 않아줘서. 어머니, 뭘 그런 말씀을. 아니야. 난 널 버렸는데 넌 날 버리지 않았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할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아요. 우리 민지. 할머니가 미안해. 정말로. 민지는 할머니의 이마에 키스를 했습니다. 11살 아이가 자신을 차별한 할머니를 용서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3개월을 버텼습니다.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면서 자신의 침대에 누워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약이 잘 듣지 않을까라는 기대. 하지만 2개월 차에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남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유정은 매일 밤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새벽 3시에 깨어나는 시어머니의 통증, 토하는 모습, 화장실을 가려고 하다 쓰러지는 모습. 그때마다 유정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유정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미움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만 있었습니다. 민지는 학교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밝은 목소리로. 아이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민지 학교는 잘 다녀왔니? 네. 오늘 수학 시험에서 95점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가 섞인 기침. 민지는 물을 가져왔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듯이 그 장면을 본 유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준호, 여기 와. 남편은 어머니의 침대에 앉았습니다. 엄마, 뭐 필요하세요? 내가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시어머니는 숨을 쉬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난 왜 민지를 차별했는지 넌 알고 싶지 않겠지? 엄마, 알고 싶은데 들어줄래?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아버지를 닮았어. 너무 많이. 너의 아버지도 너한테 잘해줬어. 너무 잘.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여자가 들어오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 완전히. 그 여자 말만 들었고 나는 집에서 할머니처럼 취급받았어. 엄마. 그래서 난 너한테 같은 일이 일어날까봐 겁났어. 너도 그 여자에게 빠져서 나를 버릴까봐.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어. 그 여자가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이도 그 아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 여자는 자기 아이가 이 집에서 차별받는 걸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떠날 거라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는 떠나지 않았어. 아내도 떠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아이도. 시어머니는 민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손을 잡았어. 내가 죽어가는데도.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아버지가 나쁜 거야. 미안해, 우리 아들. 너한테도 미안하고, 유정한테도 미안하고, 그 아이한테도 미안해. 남편은 침대에 누워서 어머니와 함께 울었습니다. 모자가 한 침대에서 서로의 팔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유정을 불렀습니다. 밤 11시, 유정은 자신의 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부르고 있어. 유정은 시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앉아. 내 옆에. 유정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정아, 난 너한테 정말 어머니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넌 날 받아줬는데 난 너를 받아주지 않았어. 넌 내 아들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난 널 받아주지 않았어. 유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딸이 되려고 했어. 아이를 살펴주고 밥을 해주고 교육해주고. 그런데 난. 시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난 너한테 고마워. 너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 죽어가는 나를. 어머니. 유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다 괜찮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정말?
네, 우리 가족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더 이상 힘을 빼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런 말을 널 버린 나한테 해줄 수 있다니. 그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자신이 남기고 싶은 메모를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펜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정에게 부탁했습니다. 유정아, 좀 적어줄래? 유정은 펜과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한마디씩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준호에게, 그리고 내 딸 유정에게, 그리고 내 손녀 민지에게. 시어머니는 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너희를 상처 줬어. 하지만 너희는 내 죽음 앞에서도 날 사랑해줬어. 그래서 나는 이제 죽을 수 있어. 유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를 쓰는 손이. 마지막 주.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유정, 민지는 교대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언제 눈을 감을지 모르는 시어머니 옆에 시어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민지를 봤습니다. 우리 민지 여기 있니? 네, 할머니. 여기 있어요. 우리 민지 정말 예뻤어. 미안했어.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머니를 사랑해요. 시어머니는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민지의 손을 잡으려고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이마에 키스를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침대 주위에 모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정은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들이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정도, 민지도.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형들이 왔습니다. 친인척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차별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때문에 며느리와 손녀가 나가려고 했다는 것을. 일부는 유정을 바라봤습니다. 비난의 시선으로. 저 여자가 우리 어머니를 너무 심하게 대했다는 표정으로. 하지만 유정은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의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김준호님,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남편은 놀랐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변호사 사무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어요? 가족들은 변호사 사무실로 모였습니다. 남편 유정, 민지, 그리고 남편의 형들도. 변호사가 읽었습니다. 나 김명옥은 이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은 아들 김준호에게 상속한다. 남편의 형들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둘째, 그 재산 중 절반은 손녀 민지의 교육자금과 결혼자금으로 지정한다. 형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 손녀? 셋째, 내가 살던 아파트는 며느리 유정 명의로 변경한다. 형들이 일어섰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넷째, 내가 남긴 모든 것은 나를 용서해주고 내 죽음 앞에서도 나를 돌봐준 그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다. 그리고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유언장과는 별개로 각자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남편에게는 편지가 주어졌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 준호에게. 미안해. 정말로 내가 너한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 너는 선택해야 했어. 엄마냐 아내냐. 그런데 넌 정답을 선택했어. 나중에라도 나는 너희 때문에 죽을 수 있어. 죽음 앞에서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알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남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는 이유도 그거야. 그것은 돈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진심 어린 감사야.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너희를 지켜주는 것.
죽음 앞에서도 진심으로 너희를 사랑해. 엄마. 남편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형들도 침묵했습니다. 그들도 어머니의 진심을 느꼈으니까요. 이제 유정의 차례였습니다. 유정은 자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내 며느리 유정에게 난 너를 많이 상처 줬어. 2년을 함께 살면서. 그런데 넌 날 용서했어. 아니, 넌 날 사랑했어. 나는 너를 버렸는데 넌 나를 받아줬어. 내가 죽어가면서 깨달은 거 있어. 진정한 가족이 뭔지 말이야.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야. 그리고 그 선택이 사랑이야. 넌 내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내 진정한 딸이었어. 내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미안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이거야. 집을 넘겨주는 것. 이것은 미안함이 아니라 감사함의 표현이야. 너는 나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내 딸 유정,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엄마가. 유정은 그 편지를 읽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년을 견뎌낸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지의 차례였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우리 민지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11살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을 편지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우리 민지에게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너한테 많이 못했어. 세뱃돈도 못 줬고 생일 선물도 못 줬고 사랑해준다고 말도 못했어. 대신 할머니는 너한테 상처만 줬어. 근데 너는 뭐라고 했니? 할머니, 죽어가는데도 말이야. 제가 할머니를 사랑해요. 11살 아이가 한 그 말이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 너는 나를 용서했어. 나는 너한테 못한 것들이 많지만 할머니는 너한테 한 가지만 해주고 싶었어. 너는 절대로 누군가에게서 차별받지 마라.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야. 그 말을 할머니는 죽으면서도 너한테 듣고 싶었어. 그래서 할머니는 너한테 돈을 남길게. 그 돈으로 뭐든지 해. 학원도 다니고 좋은 학교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넌 충분해. 넌 우리 가족의 완전한 일원이야. 할머니가 죽으면서도 너는 우리 가족이야. 영원히. 할머니가. 민지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11살 아이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그리고 변호사가 마지막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머니께서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영상을 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실했습니다. 안녕, 내 가족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난 이미 떠났을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 하지 못한 말을 여기서 할래. 첫째, 내 아들 준호. 넌 올바른 선택을 했어.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결국 올바른 선택을 했어. 그래서 난 너를 자랑스러워해. 둘째, 내 딸 유정. 넌 정말 대단한 여자야. 나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나를 용서했어.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를 돌봐줬어. 난 너 같은 딸을 가질 자격이 없었는데 너는 나한테 그런 딸이 되어줬어. 셋째, 내 손녀 민지. 너는 정말 용감한 아이야. 너는 차별한 할머니를 용서했어. 그런 용감함으로 살아가. 세상은 널 차별할 수도 있어. 하지만 넌 충분해. 절대로 잊지 마.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야. 선택이야. 그리고 그 선택이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야. 나는 늦게 깨달았어. 그리고 죽으면서도 사랑받았어. 너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혈연을 넘어서 사랑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것이 내가 죽으면서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정도, 형들도, 그리고 남편의 형이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준호. 우리 형이 너한테 잘못 생각했어. 엄마는 옳았어. 형은 유정에게 절을 했습니다. 재수 씨,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 순간 가족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다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손녀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울고 있는 것처럼. 유정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는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로.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 네. 우리 엄마가 죽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유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사랑을 지켜나가야 해. 엄마를 위해서. 비밀의 폭로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사랑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죽기 3개월 전에 변했습니다. 3개월은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3개월은 평생보다 강렬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유정이 시어머니를 용서했을 때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거짓말, 모든 감정적 조종, 모든 탐욕도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직 우리가 남긴 사랑만 남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 안에 갈등이 있다면 지금 행동하세요. 죽음은 예상치 못한 때에 옵니다. 그 전에 말해주세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 세 마디. 그것이 평생을 바꾸는 마법입니다. 당신의 가족 안에 화해가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당신은 누구에게 사랑해라고 말씀해야 하나요? 이 영상을 본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영상은 여기서 끝이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며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